안녕하세요. 고양이 책 외에 이것저것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만든 책이라서 그냥 읽어 놓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스코티시 폴드인 해루 이야기를 읽어드렸었죠.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상태로 땡처리가 되었던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구조를 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스코티시 폴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유전 질환인 골연골 2형성증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척추까지 지금 뼈가 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귀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까지 수진씨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최근 자료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소진씨께 이제 제가 먼저 의사를 여쭤봤고요. 소진씨가 감사하게도 이런 소식을 공유하는 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짧게 소진씨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업로드 해주시는 것에 한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루 이야기는 지금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품종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원래 품종묘 이야기를 쭉 이어놓으려고 한 챕터였거든요. 챕터 3이었고 품종 고양이의 슬픔이라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품종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책으로는 66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품종묘라는 무거운 관. 품종묘는 분명히 예쁘다. 아마 이 얘기엔 다들 동의하시겠죠? 저는 코숏도 이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이제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고, 사랑을 하기 전에 그냥 봤을 때는 아무래도 품종묘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위해 교배시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폭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소진 씨가 만났던 페르시안 고양이 가족의 이야기다. 2013년 늦가을 페르시안 종 고양이 가족을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을 알게 된 소진 씨는 대구까지 내려갔다. 그 사람은 가정교배를 해서 새끼를 분양해 왔는데 자잘한 병이 자꾸 생기니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8마리 모두를 떠나보내겠다고 했다. 8마리 고양이 대가족과 함께 서울로 온 소진 씨는 일단 병원으로 향했다. 구조의 시작은 대부분 병원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구조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또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기는 합니다. 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입원 후 기본검사를 해보니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기본검사라고 하면 정말 기본적인 검사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만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있던 친구들이니까 교배용 번식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있던 친구들이었으니까 아마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입양 신청자를 받는 글을 올렸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빠르게 제 갈 집을 찾아 떠났다. 육체적인 피로와 경제적 푸닥거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이들이 이상하다며 입양자가 연락을 해왔다.
입양갈 당시 5개월이었던 까만 페르시안 새끼 고양이 쿠로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보니 황당하게도 횡격막 허니아라는 병이었다. 보통은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외부 충격으로 생기지만 쿠로는 선천성이었다. 처음에는 간이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 심장을 누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간과 심장 일부가 다 자라지 못한 채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둘이 협착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수술로 둘을 분리해야 했다. 네, 이게 바로 품종묘 가정분양의 현실인 거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결과를 들은 소진 씨는 입양 보냈던 페르시안 고양이 가족의 반려인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다. 쿠로의 병이 선천성이라면 쿠로의 가족이었던 다른 고양이들도 위험할 수 있었다. 쿠로와 같은 집에 입양간 밍밍이 역시 같은 증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가족 중 하나를 입양했던 소진 씨 지인의 고양이 역시 같은 결과를 받았다. 적은 금액이 드는 수술도 아닌지라 소진 씨도 눈앞이 캄캄했다. 입양 보내고 나면 입양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구조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 소진 씨는 직접 비용을 대고 치료하기로 했다. 쿠로 밑으로만 2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밍밍이의 수술을 진행하려는데 입양자가 이번에는 절반을 부담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왔다. 소진 씨의 지인 역시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병원 치레가 끝나길 바랐지만 유전병이란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2015년 말 쿠로에게 비대성 심근증 HCM이라고들 많이 줄여서 부르거든요. 비대성 심근증이 발병했다. 입양 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였다. 혈전이 너무 커서 치료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쿠로는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쿠로의 형제들에게도 다른 유전병이 발견되었다. 치아 흡수성 병변이었다. 흔히 FORL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이빨이 녹는다. 통증이 극심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며 입냄새도 지독해진다. 고통이 심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빨을 빼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3살 무렵에 이빨 제거 수술을 받은 밍밍이와 다른 형제는 현재 각자의 집에서 반려인과 잘 살고 있다. 품종묘는 예쁘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고통과 위험을 생명에게 강제할 만큼 예쁜가? 품종묘는 코숏에 비해서 비싸다. 그러니 유전병이 생길 위험 같은 건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교배시켜도 괜찮은 것인가? 예뻐서 데려와 사랑하게 된 아이에게서 쿠로나 밍밍이, 헤루나 키티가 가진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품종묘에게 우리 인간들이 억지로 씌운 관이다. 이런 꼭지였습니다. 이 책의 68페이지에 쿠로 사진이 있어요. 아팠던 시절의 사진인데 네카라를 쓰고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거든요. 새카만 고양인데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횡격막에도 문제가 있었고 선천적으로 간과 심장이 다 자라지 못한 채 태어났었고
그리고 둘이 협착이 되었었고, 그래서 엄청난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심장병이 생겨서 결국은 사망을 해야 했던, 그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가정분양을 하면서 새끼를 빼서 팔다가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구조자에게 연락을 해서 구조를 해가라고 한 사람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가정분양업자가 어떻게 가정분양업자일 수 있겠어요? 그건 결국 그 동물을 사는 소비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가 있고 이런 판매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카라에서 이제 루시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번식장 철폐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해시태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비가 학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사는 그 품종묘, 품종견, 그리고 야생동물들, 희귀동물들, 그런 소비가, 그런 생산업자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비자들이 수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산업이라는 문제, 이 유통업이라는 문제, 요 문제가 결코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과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겠죠.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이제 동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관심 가는데 이런데 저런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정말 이분 글도 재미나게 쓰시고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분이 올린 사진 중에 최근에 이분이 이제 품종묘를 사서 집에 들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품종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또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품종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품종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동물적으로, 환경적으로, 생물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산업인지, 그 품종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잘못을 압축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그 소비가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는 것을 일반 분들에게 잘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동시에 매우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물 문제는 우리에게, 저한테는 이 동물 문제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문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분량을 좀 조절을 해서 짧게 읽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만 해도 고양이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고양이 이야기로 책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만들어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런 행위의 반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물가 상승률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쿠로라는 고양이의 수술을 위해서 250만 원을 쓴다는 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8년 전, 9년 전 그쯤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다면 아마 만약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이 이후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단 한 번 일회성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가 설령 나의 고양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정말 큰 마음을 내어서, 저는 마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내어서, 그래 이번 한 번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구조하기로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게 첫 번도 아니었고 그게 끝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랬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런 식으로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진짜 고양이 이야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비상식적이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그냥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이야기가 좀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동물 보호소라는 것이 이런 거고, 동물 구조라는 게 이런 거고, 그걸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물 그만 사자. 그리고 동물 그만 버리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의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책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2024년 5월 달에도 여전히 품종묘를 사는 사람이 있고, 품종견을 사놓고 보호소 동물은 입양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너무 상처가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 그게 좀 슬프고, 내가 정말 일을 더럽게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고양이가 일단 먼저 이렇게 강하게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